그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두 사람으로 인해서 초래된 그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인용이 되는 경우가 탄핵 기각이 돼. 인용과 탄핵 기각. 인용과 탄핵 기각. 그리고 이쪽에서는 무죄냐 유죄냐. 그쵸. 이 두 가지 있으니까 서로 결합을 해보면 인용됐는데 무죄가 나오든가 인용됐는데 유죄가 나오든가. 그죠? 기각이 됐는데 무죄가 나오든가 기각이 됐는데 유죄가 나오든가. 뭐 그렇죠. 이런 건데 네. 이거 유죄는 지금 없어졌어.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무죄라는 어떤 이 하나의 변수에 대통령 윤 대통령은 인용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각이 될 것이냐 뭐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가 4개에서 시나리오는 2개로 이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뭐 개략적으로라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그러면 일단 탄핵이 인용되고 지금 어쨌든 무죄니까 인용이 되고 무죄다. 인용이 됐을 경우 네. 그다음에 기각이 됐을 기각이 됐을 경우. 이거 하고 그다음에 요것의 앞선 전제 조건이 이게 언제 될 것이냐 이건데 언제 결정이 근데 나오냐. 어쨌든 4월 18일 이전엔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4월 18일 이전에 그 문영배 이미선 네. 두 사람이 그냥 안 하고 간다. 안 하고 떠나버릴 네. 것이다. 네.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무책임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다면은 4월 18일 그만두기 전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할 텐데 그러면 아마 4월 4일 이후에 그렇죠.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개표 그렇죠. 발표되고 뭐 네. 그날 저녁에 발표되겠지만 정치적으로 좀 어수선할 테니까 아마 4월 4일 이후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진다. 그러면 내려지는 건 내려진다고 치고 네. 인용이 될 경우와 기각이 될 경우 어떻게 인용이 분석을 된다면 하세요? 이제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면 60일 인용이 되면 내에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는데 이재명은 2심 무죄인 상태. 그러면 뭐 이런 저는 거죠. 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네. 그럼 이재명이 되는 거죠, 뭐. 그게 뭐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당에 누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그래요?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다.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저는 맥시멈 45%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게 45%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1%라도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49대 51이면 1%지. 네. 2%지만 네. 어쨌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0.73으로도 그렇죠. 네, 선택가 그러니까. 갈렸으니까. 그렇죠. 저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득표할 수 있는 확률이 45%가 맥시멈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 46%를 얻을 수 있는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그게 관건이죠, 솔직히. 그렇죠. 그게 관건인데 거기에 이제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탄핵 재판이 인용되든 안 되든 간에 그렇죠. 예. 네. 인용이 됐더라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변수는 존재한다고 그걸 상수로 쳐놓고 봐야 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수 근데- 진영 내에서 할 것인가. 아니 근데 문제지. 그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지난번에 나왔을 때보다도 더 나는 그 뭐랄까 신선함이랄까 없죠. 내지는 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그럼요. 해요. 네. 특히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네. 민주당이 그 압도적 다수로서 본인들이 해왔던 행태들을 보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했고 그리고 쟤네들은 뭐 나라라도 그 무정부 상태로라도 몰고 갈 사람들이구나 본인을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쎄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된 것들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노감이랄까 그다음에 이것들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지면 과연 아까 뭐 설 변호사 얘기한 대로 45%가 맥시멈이라고 본다면 우리 쪽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네. 어떤 후보를 내세워서 이재명과 대극을 이룰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데 물론 거기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그때 당시에 인용이 됐으면 이제 민간인 신분이고 재판을 받고 있을 텐데 그렇죠.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 양반이 저 전임 대통령의 자격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움직일 것이냐 이런 변수가 있겠네요. 이건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네. 어디까지 지금 뭐 말씀드리긴 어렵죠. 하긴 예측하기는 어렵죠. 어렵는데 어려워. 근데 왜냐면 보수 진영에서도 소위 말하는 제가 강성 패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수 진영이 약간 지금 패널들이 좀 갈려 있잖아요. 강성 패널들하고 물어봐도 그러면
물어봐요 제가. 아 그러면 김문수로 된다고 생각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도. 자기도 그렇게 알아요? 아이 그래 다 알아요. 본인들도 김문수 장관은 해서는 무조건 진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둘이서 자통당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공동 대표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도 알아요. 객관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분노가 앞서 있죠. 좀 그렇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보수들이 야 이거 선거 안 될 것 같으면 이제는 그때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뭐냐면 포기를 해버려요. 야 안 될 것 같은데. 무기력해지죠. 네, 무기력해지고 야 뭐 투표 하나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 걱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업이 돼야 되거든요. 보수 진영이 예를 들어서 그래 조기 대선 열리는 거 확정. 그다음에 뭐 이재명 확정이겠죠. 거의는 지금 이 상태면 확정이고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 누군가 나와서 여기가 야 지금의 민주당과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다 가져가게 된다면 이게 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호소를 해야 되고 붕업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약간 보수 진영이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걱정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접착제가 돼서 이걸 통합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가는 것이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보수 진영 지지자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끌어모으고 최대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게 제 걱정이라는 거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이른바 극우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렇게 일컬어지는 분들이 그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네. 본인들은 이재명 대표를 무지하게 미워하죠. 가장 강력하게 미워해. 근데 본인들의 행동과 본인들의 발언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가장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된다. 네, 맞아요. 네. 네, 공감, 완전 공감.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힘을 빼야지 뭐가 좀 잘 되는데 힘을 주면 줄수록 더 안 되잖아요.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물에 안 빠지려고 몸에 힘을 주고 막 이러면 물에 점점 빠지거든요. 몸이 가벼워져야 돼.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른바 극우라는 분들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변에 있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고 학을 떼게 하죠. 학을 띄게 맞아요. 하고 와, 나 네. 저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너 지지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은 가장 우리 보수의 가장 큰 적이 되는 행동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몰라. 전혀 몰라요. 본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개딸들의 심리도 똑같은데 본인들이 진짜 백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보수 진영의 핵심이다, 코어다. 우리가 나서야 된다. 내가 애국자다. 진짜로. 내가 나가야 된다. 그래요. 개딸도 자기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요. 개딸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요. 개딸들도 그렇고 이른바 태극기라는 분들도 똑같아요. 성조기 들고 나가는 분들도 네, 저는 본인들이 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나간대요. 양측이 똑같다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파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또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보수 진영이 문제가 뭐냐면 네. 이분들이 제일 파이가 커 지금. 솔직히. 목소리도 크고 사실.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에서의 어떤 그 인정을 해야죠. 실체는 인정하고 그래야지만 인정을 한 다음에 대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 끝도 없어요. 답도 안 나온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희망을 보는 게 그 갤럽 조사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약 34%인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 10% 정도 네, 나오고 네, 그 저 김문수 장관이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대답을 안 함이 뭐 오히려 많아지는 거죠. 거의 네. 절대적으로 네. 많지 30% 넘어요? 30% 넘잖아요. 2등이 이재명 대표 다음이 모름이에요. 네. 부동층. 2등이 부동층이에요. 제가 나는 보기에는- 모르겠다 이런 거.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네, 저는 만약에 이게 진짜로 판이 시작되면 또 굉장히 다른 양태를 보일 것이다. 네. 아직은 네. 우리가 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권의 주자들이 또 누가 나올지도 몰라요.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약간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타이밍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탄핵 결정까지는 너무 손 놓고 있는 건 좀 그렇지만 너무 막 이렇게 각이 설 수 있는 내용들은 조금 저는 자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전략을 짜고 있어야 되죠. 전략을 여러 짜라.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은 외부적인 전략보다는 국민의힘 내부적인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져 버렸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싸워야 되는데 이걸 대통합을 어떻게 이뤄낼지 이 부분도 참 걱정이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무죄가 났어. 네. 그 날개를 달아줬다. 뭐 그렇게 표현도 있어요. 뭐 다들 언론에서 평가는 맞아요.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무죄가 났는데 그러면 그나마 거기 와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렇죠. 이제 그 조금은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우리가 호소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아니 만약에 정말로 그 2심에서 1심과 똑같은 그 집행유예 징역형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좀 싸우기가 좀 쉬워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어려워졌어. 야 누가 나와도 좀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맞아요. 예. 누가 나와도 저렇게 실질적으로 그 2심 유죄까지 나왔는데 그럼요. 예. 그러면 좀 해볼 만해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저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김문수로는 안 돼요. 또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하여튼 그래도 뭐 지금 저는 그 강성 지지층 등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나간다? 절대 안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중도 확장성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오늘 판결이 전 보였던. 그렇죠. 제 주장이 그거예요. 네. 지금 이 판결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쪽에서도 이제 그 이른바 그 강성 네. 뭐 극우 소리를 듣고 있는 그 강성 지지자들 분께서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의 그런 주장들이 오히려 중도층을 다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이재명 대표를 좋게 해주는 행동이라는 거 그거를 좀 아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재명도 싫고 윤 대통령도 싫다 이런 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제 주변은 제일 많아요. 네, 둘 다 정말 싫어, 많아요. 둘 다 네, 가. 어제 이거 제일 저랑 많아요. 만난 그 호남 그분도 호남 출신이신데 네.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이 그거야. 야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 안 돼. 그러니까 왜요, 형님 지금 뭐 나중에 무죄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제경 호남인들에 대한 신임을 받지 못하고는 절대 될 수가 없다. 민주당 후보가. 근데 지금 본인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아, 거기도 서울의 그렇구나. 수도권에 사는 호남 사람 중에서도 아니, 저도 뭐 많이 듣고 있어요. 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토감이 심하다.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을 이렇게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반 누가 끌고 올 수 이재명.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끌고 올 수 예를 있느냐. 들면 반 이재명. 옛날에 있잖아요. 그 우리가 그 미국 대선을 보면 그 레이건 데모크래시 있었고 그다음에 클린턴 리퍼블리컨이 있었어요. 1980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출마했을 그렇죠. 때 네. 민주당 사람들이 맞아요. 레이건을 찍은 거야. 네. 그러면서 야, 내가 인간적으로 나 민주당이지만 레이건이 더 마음에 들어. 네, 맞아요. 이래서 우르르 몰려갔어. 네. 그래서 압승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기를 레이건 데모크래트. 그러니까 레이건 공화당의 지지하는 레이건 민주당. 후보를 찍은 민주당이고 그 똑같은 일이 92년도에 발생했어요. 그 92년에 그 클린턴이 출마를 했는데 공화당 사람들이 야, 그 부시 그 아버지 부시죠. 조지 부시보다는 야, 제가 낫겠다. 저 젊고 에너제틱하고 그 활기 넘쳐 보이고 똑똑한 야, 쟤를 찍자. 그래서 공화당원들이 대거 클린턴을 찍은 거야. 그때 그것을 우리가 클린턴 리퍼블리컨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야 이재명 나는 민주당 후보지만 나 그 사람은 싫어라고 네. 호남 분들 중에서 재경 호남 그러니까 호남에서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 맞아요. 그럼 그분들을 누가 끌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 투표를 포기하기 십상인 분들이에요. 그렇죠. 나 그냥 아, 안 안 갈래. 됩니다. 예, 안 안 돼요. 갈래. 근데 그 표 하나 하나가 모이면 저는 진짜 극단의 대결이 되면 지난번 같이 0.73% 그러니까 1% 내외의 싸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보세요. 요즘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보면 지표를 보면 네. 국민의힘 지지도도 좀 하향세고 그 다음에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보수 지형에 계신 분들이
하향세예요. 무기력했어요. 약간 힘이 네, 빠져 있어요. 맞아요. 네. 한참 막 열을 내시다가 지금 이제는 약간 뭐 지쳐서 안 되는 지쳤어. 약간 지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보 진영이 약간 위기감을 느끼면서 여론조사에 엄청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집 좀 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투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결과가 뭐 마냥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할까? 민주당한테 유리할까? 일방적이지만은 않다. 네, 정치는 저는 생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아까 저 어떤 기자분이 그렇게도 얘기하시던데 뭐 아직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세상에 살아야 되나요? 정말 살기 싫은 나라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대통령 선거가 안 열릴 수도 이렇게 보내신 기자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의견들이 있다. 그럼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더니 인용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각 얘기를 짧게 기각했을 해야 때. 되잖아요. 그죠? 네. 이 기각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 윤 기각의 대통령이 무죄. 기각이 될 경우.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겠죠. 네. 바로 윤 대통령은 기각이 돼서 다시 돌아오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받아서 이제 다시 이제 두 사람이 충돌을 하게 그 충돌을 할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윤 대통령이 그 이재명 대표한테 총리하고 비서실장을 추천해 달라고 총선 이후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엄청 더 강성이 될 것 같아요. 양쪽 다. 양쪽 다. 양쪽 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만약 탄핵 기각되면 뭐 지금 탄핵 바라는 찬성 세력들은 난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길거리에서 네. 이제는 그 민주당 쪽에서 기세가 오른 이재명 그렇죠. 저 대표의 지지자들이 네. 이제 그 우리 대표는 무죄가 났는데 그렇지. 그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됐어 그 개엄을 했는데도 기각이 됐어 하면서 길거리를 쏟아져 나오겠죠.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소위 네. 얼마 전에 그런 찌라시도 돌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대통령이 된 것이냐. 나는 어디 장관 가. 각자 지금 자기들끼리 만나면 야 나는 어디 장관 갈 거야. 나 이거 요구할 거야. 서로 지금 이미 대통령 됐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 돌아와 봐요. 그 허탈감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열받아서 막 나가지. 나 우리 아빠가 네? 플스 게임기 사준다고 했었는데 야 너 그거 없어 이제 이러면 그 허탈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법원 앞에 한 60명 우르르 몰려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줄 벌써 서 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그럴걸요. 나오면서 다 환호하면서 야 이재명 대통령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이. 저희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또 기다려 보고요. 네.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인용이 된다고 치더라도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그건 또 모른다. 정말 중도층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거.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가져간다는 부분에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조금이 아니에요. 많은 우려를 하고 네, 계시다. 많이 우려가 됩니다. 많이 우려를 하고 네, 계시다. 네. 지금의 근데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지만 당시에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21대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얻었지만 그때 당시 우리가 이런 걱정을 했었었나요? 솔직히 걱정은 그렇게까지 막 일방적으로 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잖아요. 그랬네요. 예. 네. 아니, 그리고 민주당도 그때는 그랬네. 눈치를 봤었었고 솔직히 야당이 그랬네. 분위기가 이 정도는 아니었네. 이 정도 걱정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봐봐요.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지금 너무 막 나가니까 예. 이건 무섭죠. 상식을 넘어가는 입법부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의회 권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안심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행정부까지 한다? 행정부 예를 들어 대통령 거부권도 안 쓰겠다고 하면 그냥 마음대로 법을 다 그냥 고치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쌍탄핵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저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우리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저도 정치를 이렇게 취재를 오래 해보면 우리의 예상이 대부분 틀려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아까 이제 45%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개인의 한계 그리고 민주당 그 어버이 정당 이재명 대표를 어버이로 모시는 그 민주당의 한계 이런 것들이 다 노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이제 이번 재판 과정이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재명 만세로 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저것은 보약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독약이 될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뿐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용기 잃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뭐 이런 일도 있었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저녁 시간 뭐
또 잘 보내시고요. 뭐 속상하시면 소주 한잔 하시고요. 근데 변호사님이 얼굴이 뻐이게 갖고 지금 본인이 제일 제가- 뻘게. 다 걱정하죠. 아니, 이해가 안 돼서 설 변호사 열받어.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게 이해가. 저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솔직히 그 구속 취소도 저는 약간 이해는 했어요. 왜냐면 나는 예상을 좀 했거든. 그럴 수 있겠다. 문제가 좀 있어 보였으니까 분명히. 근데 이것도 무죄를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도무지 납득이 안 가서. 납득은 이럴 때안 가는 거지. 내용을 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난도질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은 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사실은 다 이게 쌓이게 마련이에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 우리 지지자들께서 느끼시는 그 감정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저희랑 저도 다 똑같이 맞아요. 느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 계속 이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들을 주변에다 계속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세상이라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독재다. 이런 사실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오늘은 그냥 딱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아니, 빨리 이재명 우회전 하나 나 이미 우회전 한 지 오래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잘 모르시는구나. 아니 진짜 그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다람쥐님들 아유, 봤습니다. 구독자님들 보셨죠? 네, 거기서 방송 바로 봤습니다. 질문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앵커님 설주환 변호사님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저한테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온 지 한참 됐어요. 언제 한참 됐어요, 여러분. 예.